레깅 스트랜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밝히고 난 다음에, 그죠? 우리가 이런 이제 1920년대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소속도 이제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노벨상이 나왔죠. DNA 폴리머레이즈라든지 라이베이즈라든지 등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DNA 레플리케이션이 다 끝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여기 이제 5', 2', 3' 한쪽 가닥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RNA 프라임가 있고 쭉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이쪽 방향은 3', 5' 쪽이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옷가닥의 프레그먼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이, 그죠? 갑시다. 다 연결이 되죠? 다 연결이 되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자, 마지막 부분에 여기 보면은, 그죠? 요 부분에 보면은, 이거 어디에요? 여기 이제 5' 말단 부분에 보면은, 이와 같이 RNA 프라이머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RNA 프라이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RNA 프라이머를 제거를 하고, 그죠? 여기도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DNA를 다시, 그죠? 상보적인 DNA 가닥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죠? 그 누구도 3'OH를 제공할 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1960년대, 70년대 지식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3'OH를 제공할 놈이 없으니, 그죠? 우리가 요 뒷부분, 요 이제 그 DNA의 요 끝부분, 요 DNA 끝부분, 요 부분은 레플리케이션에 어떠한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아마도 이와 같이 싱글 스트랜드 DN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잘려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잘려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DNA가 복제가 되면 될수록, 그죠? 이 부분에, 그러니까 DNA 말단 부분에 이 부분이 어떠한 뭐랄까요, 레플리케이션에 대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선정하지 못하면 이 부분이 레플리케이션 할 때마다 계속 짧아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게 돼요. 요것을 우리가 end replication program이라고 해요. DNA에.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생명과학자 중에서는 실험을 안 하고 이제 생각만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죠? thinking,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 실험을 이제 thought experiment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러시아 과학자, 러시아 1960년대니까 러시아도 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발달되어 있겠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발달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이게 분자세포 분자 생물학의 전성시대에는 거의 러시아인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에 이제 누가 가게 되냐면, 그러니까 러시아에 이제 어떤 과학자가 알렉시 올로보니코프라는 과학자가 올로브 니코프라는 러시아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헤이플릭의 강연을 듣고 지하철을 타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철도가 이제 예를 들면요. 철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철도가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쭉 진행이 되면은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철도가 쭉 예를 들면서 이제 전차가 이제 가는데 전차의 제일 악한은 엔진이에요. 그죠? 엔진이고 그 다음에 요 뒷칸은, 그죠? 이 뒷칸은, 예를 들면 이 뒷칸은 요 철로를 복제하는 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철로가 복제하기 이렇게 시작이 될 거예요. 쭉 가면서.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엔진, 철로가 끝나는 점에 여기 엔진이 여기 써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철로를 복제하는 요게 이제 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는 어때요? 철로가 복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 부분은, 요번에 엔진 밑에 있는 놈은, 그죠? 복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DNA 레플리케이션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헤이플릭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범죄 같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야, 헤이플릭이 지금 자기가 세포가 분열을 몇 번 하는지 카운팅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그죠? 우리가 마치 이제 철로하고 이제 DNA 엔드 레플리케이션 프로그램하고 이제 일종의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야, DNA도 이와 같이 끝부분이 복제가 안 되니까, 혹시 이 DNA 끝부분이 마모가 돼가지고, 그 마모된 거를 읽어서, 그죠? 그것을 헤이플릭 리밋으로 사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 시험 안 했어요. 그래서 순위의 승용만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1960년대 말에 러시아하고 영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저널 오브 티오레티컬 바이올로지라는 이제 저널에다가 이제 논문을 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처음으로 헤이플릭하고 그 다음에 DNA 레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연결시킨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답은 그러니까 이제 헤이플릭의 리밋을 설명할 답은 어디에 있다? DNA 끝부분 엔드 레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DNA 우리가 크로모솜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염색체를 들여다보면은 염색체 자 우리가 DNA가 이렇게 이제 DNA가 이제 우리가 컨덴스 된 게 염색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컨덴세이션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 게 이제 크로모솜이죠. 크로모솜 DNA가 컨덴세이션 크로모솜인데 우리가 이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센트로미어라고 표현을 해요. 센트로미어. 그 다음에 요 끝부분, 그죠? 이 염색체의 이 끝부분, 다시 말해 DNA 요 끝부분들을 우리가 텔로미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텔로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1920년대, 30년대 그 뮬러, 그죠? 우리가 초파리 가지고 엑스레이 쪄가지고 초파리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우리가 유전하고 공부했던 뮬러, 그죠?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죠. 그 뮬러라는. 그 다음에 그 할머니, 옥수수 할머니 있죠. 맥클린터, 그죠? 옥수수 를 가지고 이제 그 점핑 진을 발견한 다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죠?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아직 우리가 유전자에 대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 염색체가 우리가 상당히 그 엑스레이 같은 거 째고 뭐 하는 과정에서 뭐 하면 또 옥수수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텔로미어 요 부분이 상당히 불안정한 그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서로 만나게 되는 놈도 발견하고 텔로미어가 상당히 언스테이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뮬러나 맥클린터, 그죠? 맥클린터계 이제는 여성 과학자가 이 텔로미어가 어떤 생명체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불안정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아까 했지만 엔드 레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우리가 또 일면에서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유전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상당히 그죠? 그렇게 불안정하게 안정적이게 아니라 불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실제로 암에서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와 같이 뭐 30년, 40년이니까 요거 이제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쫙 등장하게 되냐면은 그 블랙본이라는 여성과학자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자, 이 엘리자베스 블랙본이라는 여성 과학자는 지금 한 나이가 한 60 정도 되나? 60 정도 됐네요. 자, 이분은 원래 DNA 시퀀싱을 우리가 DNA 시퀀싱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지? 센거였죠. 센거의 제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PhD를 DNA 시퀀싱을 전문을 했겠지. 그때는 DNA 시퀀싱을 하면 거의 그냥 굉장히 고도의 그죠 정신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작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DNA 시퀀싱 기술을 가지고 PhD를 받아서 자,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DNA 시퀀싱이니까 DNA 시퀀싱이 필요한 랩을 찾아갔을까, 포스닥을. 이제 어떤 이제 포스닥에게 에이리카 스탠프는 내가 지금 기억이 강하면은 그게 어떤 랩이었지? 에일에 요걸 라이보소멀 DNA의 그죠 레귤레이션을 공부하는 실험실에 갔어요. 실험실에 요 실험실에서는 이제 이 보스가 그죠 이 보스가 네가 라이보소멀 DNA가 어떻게 레귤레이션 어떻게 쓰고 신테시스라든지 뭐 이렇게 트랜스크립션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레귤레이션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요 라이보소멀 DNA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퀀스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시퀀스. 자, 라이보소멀 DNA는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집신벌레 있어요. 집신벌레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이 연못에 가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건데 아주 작은 그죠? 한 사이즈가 한 1만큼 밑에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더 되나? 더 되겠고 한 100만큼 밑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 이제 선물을 통해서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요게 핵이 있으면 핵 안에 요게 이제 뉴클리얼러스가 그러니까 인들이 무진장 많이 있어요. 뉴클리얼러스 그죠? 요거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죠. 뉴클리얼러스는 뉴클리얼라인은 뭐 하는 곳이죠? 우리가 라이보소멀 그죠? RNA를 만들어내는 장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 집신벌레 테트라하이메나는 아마도 여러분이 이게 인이 많이 갖고 있다니까 이거는 라이보소멀 DNA가 무진장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인에는 크로모솜 말고도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라이보소멀 DNA 그러니까 크로모솜에서 분리돼가지고 선형으로 구성이 됐는데 라이보소멀 DNA가 그죠 이 뉴클리얼라인에 이렇게 뭉쳐있는 걸 이제 갖고 있는 그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라이보소멀 DNA의 레귤레이션을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떠한 생명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어요. 집신벌레.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현상을 공부할 때, 그죠? 우리가 그 오가니즘, 생명체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를 고르는 거야. 내가 집신벌레가 좋아서 집신벌레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할 때 이스트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모델 케이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델 애니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토픽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것이 이콜라이건, 이스트건, C. 엘레강스건, 드로소필라건, 마우스건, 휴먼이건, 아라비독시스건, I don't care. 심지어 내가 심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그죠? 이 미생물부터 식물, 동물, 곤충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토픽을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여러 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보소멀 DNA는 그죠? 우리가 워낙 이제 테트라하면서 있으니까 집신벌레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그죠? 블랙보이라는 여성과학자가 라이보소멀 DNA의 시퀀스를 해봤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까 텔로미어 DNA 부분이 반복적인 서열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G, A, 아닙니다. 이와 같이 TTAGGG 그죠? TTAGGG 이게 수백 번, 그죠? 수천 번 이 반복되는 그죠? repeated sequence를 발견을 했어요. 자, 이거는 우연히 발견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블랙버이라는 여성과학자가 지금 헤이플릭의 리미스를 알아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전형적인 그죠?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지금 몰레큘러 바이올리를 하는 여성과학자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했더니 시퀀스를 했더니 TTAGGG가 교서 반복되는데 근데 또 이제 이스트 요게 테트라하이나 말고도 이스트라든지 다른 만마리 같은 걸 보니까 텔로미어 DNA가 교속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이 여성과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떤 시험을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조스텍이라고 하는 이거는 아까 A에 있어서 하버드에 조스텍이라는 과학자는 이 사람이 이제 이스트 지네티스트야.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아티피셜 크로모솜을 만들고 싶은 거야. 아티피셜 크로모솜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이스트 셀에다가 발견시켜서 요거를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이스트에서 계속 이제 잘 안정적으로 아티피셜 크로모솜이 잘 안정적으로 존재해가지고 거기에서 메시냐는 잘 만들어주고 단백질도 잘 만들어주고 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스트 셀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가 지금 이제 아티피셜 요거는 이제 리니어 폼이에요. 리니어 폼. 이 오려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크로모솜은 지금 이렇게 이제 크로모솜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이제 안전적으로 차 있는데 요거 이제 오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티피셜 크로모솜을 집어넣었어. 집어넣는데 첫 번째 세포 분열을 할 때는 괜찮은데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멀쩡하게 보여. 그런데 이게 자꾸 셀 디비전을 하면서 요것이 점점점 이게 짧아진 걸 발견해요. 짧아져 그래서 짧아져. 예. 그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이게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디비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블랙본이라는 여성 과학자하고 그죠? 그 하버드에 있는 조스텍이 시포즘에 만나가지고 이거 그죠? 이 텔로미어 시퀀스가 혹시 이게 염색체를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 시퀀스가 그래서 내 아티피셜 크로모솜에다가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아티피셜 크로모솜을 이제 이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다가 이제 뭐 유전자 집어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엔티바이러스 레지던트 유전자도 집어넣고 좀 이제 만든 거야. 길게 만들어 놓고 네가 갖고 있는 요 TTAGG를 여기다 한번 내가 붙여볼게. 그래서 붙였어. TTAGG. 요 시퀀스, 텔로미어 시퀀스를 여기 뒤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붙이고 아티피셜 크로모솜에다가 여기 텔로미어 시퀀스를 그리고 DNA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인위적으로 붙여놓고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야. 이스트 셀에다가 요번에 지금 뭐가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죠?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텔로미어 시퀀스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관찰했어. 크로모솜은 놀랍게도 이 텔로미어 시퀀스를 갖고 있는 아티피셜 크로모솜은 더 이상 짧아지지 않고 스테빌라이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결과로부터 텔로미어 시퀀스는 크로모솜을 안정화시킨다는 결정적인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아직 우리가 지금 이제 1910년 다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헤이플립 리밋과 이 텔로미어, 그죠? 엔드 레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블랙버이라는 여성 과학자는 그래서 우리가 엔드 레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풀기 위해서, 그죠? 엔드 레플리케이션 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과학자는 원래 라이보소멀 DNA를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뭐죠? 엔드 레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이제 천천히 되는 거예요. 텔로미어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엔드 레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풀려면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뭔가 엔자이머틱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데이터는 지금 텔로미어 부분이 크로모솜을 안정화시킨다는 이제 결론을 얻었고, 이제 이 블랙본이라는 여성 과학자는 이 텔로미어 부분, 엔드 레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엔자임 이름을 이와 같이 텔로머레이즈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죠? 이제 텔로머레이즈의 효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여성 과학자가 하나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여기서 블랙본하고 소스텍하고 셀의 페이퍼를 내고 난 다음에 버클리로 이제 이동을 하죠. 버클리에서 이제 자기 루시 버클리. 그래서 이제 버클리로 가서 여기서 이제 제자를 받아요. 제자를 받아가지고 캐롤 드라이드라는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은 나이네요. 이 사람이. 그 캐롤 드라이드라는 여성 과학자를 이제 받아서 이 캐롤 드라이드한테 네가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를 퓨리파이 한번 해봐라. 이제 토픽을 줬어요. 그죠? 고생의 길이 열리겠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항상 세계적으로 항상 있잖아요.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일들은 그죠? 거기에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을 키워낸 사람이 하나가 이성우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는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셀테프를 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서울대 화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NIH를 가서 그 사람은 어떤 짓을 했냐면은 소의 브레인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포스폴 라이페이드 C를 퓨리파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소의 브레인을 이제 어서 도사장에서 소의 브레인을 따끈따끈 갖고 와. 그죠? 갖고 와가지고 그는 이제 밤새야 돼. 밤을 36시간 동안 자지 않고
그죠? 왜냐하면 그걸 얼렸다 녹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단백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프레시하게 피니파를 쭉 해가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36시간, 뭐 거의 교대로 36시간 밤새가면서 그 피니파를 해야 돼요. 조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가 그 캐롤 글라이더도 마찬가지로 탈라모레이즈를 이제 우리가 피니파를 하려면은 생고생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죠? 레이브 인텐시브한 잡과 더불어서 빛나는 머리로, 그죠? 요거를 퓨리파이를 했어요. 탈라모레이즈를. 그래서 이제 퓨리파이를 해서 이제 이 친구가 탈라모레이즈를 처음으로, 그죠? 처음으로 이제 이스트에서 이제 확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 요 탈라모레이즈라는 요 효소는 크게 두 가지 나눠 있어요. RNA 파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엔zyme 액티브라는 reverse transcriptase 액티버트를 갖고 있는 효소,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 RNA 시퀀스를 보니까 요거의 엔타이센스, 그죠? 요것에, 그죠? 요거하고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CCCT, UU, CCCT, T가 아니구나. CCC, UAA, CCC, UAA. 이 시퀀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RNA가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이렇게 단백질인, 그러니까 요거를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그 뒤 끝부분을, 그죠? 탈라미어 부분을 채워 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그죠? 전형적인 셀 몰레큘러 바이오직 웍이에요. 그죠? 아직까지 세 장을, 물론, 탈라미가 엔드 레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각광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지금 뭐예요? 지금 분자 생물학과 생화학이 더불어서 가고 있었죠. 자, 한쪽에서는 이제 갑자기 해석을 같이 캐나다의 과학자가 딱 등장하는데, 이분은 이제 뭐를 하게 되냐. 2000년도에 나온 겁니까? 2000년도에 이제 뭐를 발견하냐면 2000년도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혈액 속에 림포사이트이 돌아다녀요. 림포사이트. 면역세포죠. 면역세포. 요거 당연히 핵 갖고 있어요. 요게 이 사람은 올드, 그죠? 그러니까 늙은 사람한테 온 림포사이트과, 그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한테 온 림포사이트를 꺼낸 거야. 림포사이트를 꺼내보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탈라미어가 시퀀스가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시퀀스가 쭉 가봐요. 이렇게 크로모솜에 DNA야. 그럼 우리가 얘기할 리스테이션 엔자임 짜는 이 부분들은 다 박살이 날 거예요. 그죠? 뭐 조금조금 날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텔로미어 시퀀스가 반복된 부분은 리스테이션 엔자임 공격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리스테이션 엔자임으로 처리해가지고 다른 부분은 다 날려버리고 요 부분이 이제 리스테이션 처리하는 남은 요 텔로미어 부분이 있으면은 요거를 정기운동을 하죠. 정기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저 탈로미어 우리가 DNA에다가 프로브를 붙여가지고 서던 블러스를 할 수 있어요. 서던 블러스. 그러면은 그랬더니 자 예를 들면은 탈로미어가 짧아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서던 블러스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게 0이고 여기 이제 5더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밴드가 0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0 젊은 사람의 림포사에서 꺼낸 것은 이제 이 위치에 나오는데 서던 플러스 했을 때 여기에 올드 피플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텔로미어 길이가 지금 짧아져 있다는 걸 처음 발견한 거야, 이 사람이. 그죠?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거야? 이 친구는 이 블랙번의 이 결국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전어브 티러티컬 바이오로지를 논문을 읽었을 거야. 그죠? 그걸 두 개를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게 나이가 들면 텔로미어가 작아진다는 가설을 가지고 그죠? 가설을 가지고 올드 림포사이트과 영 림포사이트를 꺼내가지고 서던 플러스 한 거야. 텔로미어에 대해서 텔로미어 DNA에 대해서 했더니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텔로미어 길이가 그죠? 짧아지는 현상을 발견했고 이 사람은 2000년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죠. 헤이블릭 리밋은 결국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의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 사람 노벨상 못 받지? 못 받았어요. 그죠? 이 사람 이름이 (1990년대에) 켈빈 하이라는 사람이에요. 1990년도네요. 죄송합니다. 자, 캐나다 과학자인데, 이 하이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이걸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텔로미어 쇼트닝이 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텔로머레이즈 액티브, 텔로머레이즈 효소를 퓨리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패러그라이더가 이걸 해가지고, 이 텔로머레이즈를 퓨리파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와 같이 RNA와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드로 구성이 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한, 한쪽에서는, 자, 그러면 캔서 셀은, 그러면 우리가, 텔로미어가 정상, 소매틱 셀은 텔로미어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짧아지는데, 그럼 캔서 셀은 어떻게 되냐? 스템 셀은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소매틱 셀은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가 없고 그 다음에 캔셀은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 높게 있으면 캔서 셀은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몇 명의 과학자가 내 옆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사우스 웨스턴 메디컬 스쿨에서 포스터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실험실에서 그 쉐이앤 와이스라는 과학자예요. 요 두 사람은 항상 페어와이즈, 그죠? 랜메이트 아니고, 하여간 서로 논문을 공유해가면서 계속 같이 하는 그런 과학자들인데, 이 과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온갖 종류의 캔서를 다 모아. 내가 지금 가봤는데, 그 실험실에는 이런 이런 공간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2층짜리로 해가지고, 뭘로 재질지 인큐베이터로, 셀 인큐베이터로 다 차여져 있어요. 네, 완전 공장이죠. 네. 거기에서 뭐냐면 각종 캔서 셀, 그죠? 캔서 셀을 다 키워가지고 뭐를 보냐면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거야.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거야.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예를 들면 소매틱 셀이 있고 한 캔서 셀 한 90% 정도 많은 캔서 셀의 90% 정도는 한 90% 정도는 자 있는데 여기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를 측정을 해보니까 어떤 소매틱 셀도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 소매틱 셀 몸세포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세포 분열을 하면서 텔로미어가 계속 짧아지게 되는 현상을 보고 캔서 셀은 이와 같이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가 굉장히 그죠? 강한 그죠? 이런 액티비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한 이 사람은 나중에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스템셀, 그죠? 점셀, 스템셀들에서도 이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가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캔서셀은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DNA가 더 이상 짧아지지 않고 그죠? 우리가 제대로 된 기능의 어떤 유전자가 지금 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소매틱 셀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을 100번 정도 하면 텔로미어가 계속 짧아지면서 어떤 치명적인 유전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돼서 우리가 스네센스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오늘 데이터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이 되나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또 시험에 그죠? 아까 텔로미어 RNA하고 그죠? 우리가 예를 휴먼 거를 우리가 휴먼 텔로머레이즈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고 하는데 크립테이즈 그죠? 우리가 이거를 HTERT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가 이번에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 이 스토리가 맞으면은
이 스토리가 맞으면은 텔로미어 RNA를 녹화시키면은 G는 더 노화가 더 빨리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별로 관심 없지, 좋은 애들은. 그지? 텔로미어 RNA를 녹화시키면은, 그죠? 텔로미어 RNA를 녹화시키면 G는 더 빨리 노화가 와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휴먼 텔로미어에서 리버스 트랜스크립을 녹화시키면은 더 빨리 노화가 와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설들 하나씩 맺고 갈 때,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ROS가 노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뭐죠?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 캐탈레이즈를 마이토콘드리아 과량 반응시켰을 때 롱제버티가 30% 증가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가 텔로메어레이즈가 스토리가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데이터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텔로미어 RNA를 녹아웃을 당연히 하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가 녹아웃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암을 배울 때 뭐 잉크포웨이 그거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녹아웃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과학자가 있어. 듀피노라고.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듀피노 스펠링 맞을 거야. 이 듀피노 랩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이한웅 박사님이 이분이 거기에서 요 이제 텔로미어 RNA를 녹아웃을 담당하게 돼요. 요 이제 듀피노 실험실 제자가 이제 우리 학교에 한 분이 계시죠. 저기 아래쪽에 누구죠? 김형기 선생님도 김형기 선생님도 요 듀피노 실험실에 이제 포스트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한웅 그때는 이제 그 박사가 학생이었으니까 테크니션을 한 7, 8년 하다가 늦은 나이에 박사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 RNA를 녹아웃을 했어요. 녹아웃을. 근데 쥐가 태어났어. 그래 녹아웃이 됐어. 노 피노타입. 여러분 이제 완전 이거 박사님 못 봐도 이제 노 피노타입.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피노타입이 없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났지. 여러분이 그 위치에 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야 거야. 여러분이 좀 신나게, 그죠? 우리가 그 녹아웃 기술을 이제 버려가지고 이제 마스처럼 해가지고 녹아웃을 만들었어. 진짜로 텔로미어 RNA가 안 나와. 근데 노화에 따른 어떤 피노타입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지? 그럼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토리가 틀렸구나. 그지? 이 스토리 틀렸으니까 텔로메어에서 이제 맛이 간 거야. 하고 이제 손 탁탁 털고 자기도 다 못 얻고 PhD도 못 얻고 그게 되겠지. 근데 주피라는 이 과학자는 텔로미어 길이를 쥐에서 재봤어요. 사람 거하고. 그랬더니 쥐에서는 텔로미어 길이가 무진장 긴 거야. 무진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휴먼 거는 예를 들면 뭐 한 3kg 베이스 정도 된다면 이 쥐에서는 30kg 베이스가 넘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쥐에서 2년 동안 살면 세포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세포계를 몇 번 했을 때 계산해 보면은 이게 한 7번 정도 제너레이션이 가야지 이게 이제 텔로미어가 짧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현한 박사한테 내가 하는데 이현한 박사가 그 생각을 할 일은 없고, 듀피노라는 이 과학자가 이제 자기 제자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게 심할 게 아니다. 쥐는 원래 텔로미어 길이가 굉장히 기니까 너는 죽고 나서나 정확히 6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6번째 제너레이션을 갈 때 끝까지 가라. 그런 거예요. 6번째 제너레이션에 드디어 작은 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피부가 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쥐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사는데, 예를 들면 피부가 한 6주, 7주 되면 머리가 털이 빠지고, 피부가 막 갈라지고, 전형적인 노화 현상을 딱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노화의, 그죠? 가장 기본적인 유전자가 텔로메어레이즈라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결정적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세상을 뒤집는 거죠. 세상을 이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이 페이퍼는, 그죠? 셀에 나왔고, 셀에서 커버레터. 그러니까 셀 페이퍼가 보통 한 12편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죠? 가장 멋있는 작품을, 그죠? 커버레터로 낸단 말이에요.
드디어 최초의 한국 사람이 커버렛에 나왔어. 그 작품이. 이해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하고 굉장히 친한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일을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생학과에 지금 계시는데 디플로마 레벨 있을 만큼 논문을 많이 못 내.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이해하는 박사가 이와 같이 텔로미어 RNA 넉아웃을 만들어가지고 노화의 현상을 명확하게 규명을 했다. 그죠? 한국 사람이 여기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요번에는 이제 이 스토리가 맞다고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파이브로블라스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스킨셀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스킨셀이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어디서 나오는 스킨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컬처를 하게 되면은, 케라티노사이트, 그죠? 컬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셀 디비전이 되면 노화에 빠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스킨을, 그죠? 스킨셀을 이제 케라티노사이트, 예를 들면은, 케라티노사이트를 끄집어내가지고, 그죠?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세포 분열시키면 분명히 우리가 이와 같이 노화 현상을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휴먼 TERT를 오버이스번 시키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원래 이건 소매틱 셀이니까 탈로메라이즈 액티비티가 없으니까 원래는 이제 이 소매틱 셀에도 이거는 갖고 있어요. 이거는 텔로미어 RNA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텔로미어 RNA는 요거는 소매틱 셀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단지 없는 게 요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 하나의 유전자 휴먼 텔로미어 리버스 트랜스크립티에이드를 오버익스폰 시켰을 때 내가 뭐가 돼야지? 이모탈라이즈가 돼야지. 맞아요? 이모탈라이즈가 돼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 실험도 여기 이제 샤이언 와이시 요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여기다가 이제 이 스캔셀에다가 휴먼 TRT를 집어넣고 해봤더니 어떻게 노화가 안 빠지고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그러니까 캔서 아니고 그죠? 건강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휴먼 텔로메라이즈 그죠? 그러니까 TRT가 진짜로 그죠? 우리가 텔로미어 쇼트닝 텔로미어를 채우는데 중요한 효소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텔로미어 쇼트닝 때문에 노화가 일어난다는 그죠?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요. 자, 블랙번은 원래 분자생각자예요. 전형적인 분자생각자예요. 그죠? 이 사람은 세포생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블랙번 밑에 있는 그 캐로드라이더 이거는 생화자예요. 단백질 퓨리파이 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 이제 해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헤이플리 그죠? 전형적인 세포생각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넉아웃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지네티스트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와 같이 어떤 한 분야가 한 사람이 이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같이 섞이면서 그죠? 섞이면서 하나의 토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죠? 절대로 편협된 지식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이 미생물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미생물의 이퀄라에서 어떤 이런 현상이 나중에 어떤 여러분의 토픽에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지금은 열심히 그죠? 공부를 열심히 흡수를 하라. 어떤 특정한 한 분야를 놓고 공부하는 것은 무슨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탈라모레스 이제 스토리가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이번에 이제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만 하죠. 그러니까 노화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그 노화의 신비가 이제 더 이상 신비가 아니야. 그죠? 우리가 노화를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뭐죠? 그래서 아까 소스텍하고 이스트 지네틱스하고 그 다음에 블랙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아까 그 캐롤 드라이드하고 2009년도에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죠.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는 거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면은 요게 리버스 트랜스크립티에이드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억제하기
억제하는 약을 찾으면은, 그러니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에,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이제 UTP,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니까, 따르실 대신에 유라실을 집으니까 유라실 오피스타이 생기는, 그죠? 예를 들면, 아시도 타이미딘,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약을 치면은, 타이미딘 대신에 아시도 타이미딘이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 안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약 같은 걸 치면은, 그러면 이제 TRP가 제대로 작동을 안 되게 되고, 그러면 탈로머레이스 액티비티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뭘 고칠 수 있지? 캔서를 고칠 수 있지, 캔서. 실제로 그래서, 블랙폰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아까 여기 탈로미아 RNA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하는 엔타이센스 RNA를 제작을 해서 힐라셀에다가 집어넣더니, 바로 집어넣자마자 힐라셀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휴먼 TERT를 제어하는, 이걸 억제하는 약제를 찾으면 우리가 캔서를 제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다음과 같이 휴먼 TERT를 과랑 관련시킨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들게 되면은 오래 살겠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휴먼 TERT를 과랑 관련시킨 TG를 만들면, 휴먼 TERT를 그저 과랑 관련시킨 인간을 만들면 이 인간은 오래 살겠네? 그 실험 데이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도 왜 그럴까? 그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탈로머레이즈 액티비티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노화와 캔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헤이플 리밋이 이제 아주 훌륭하게, 그죠? 논리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설명이 됐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첫 번째, ROS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ROS 결정적인 실험은 TG예요. TG. 뭐였지? TG 캐탈레이저를 하면, 그죠? 캐탈레이저를 갈아놓으시면 TG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이플 리밋을 우리가 정확하게, 헤이플릭 리밋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자생각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뭘? 탈로미아 쇼트닝으로. 자, 세 번째는 C 엘레강스 지네릭스. C 엘레강스의 지네릭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디 사이즈가 작으면 바디 사이즈하고 롱제버티는 서로 반대의 관계가 있다는, 그죠? 롱제버티 반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 C 엘레강스 알죠? 우리나라 말로 뭐죠? 예쁜 꼬마 선충, 그죠? 우리나라 C 엘레강스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담합을 했어. 예, 그냥 우리가 모였으니까 이름 이쁘게 짓자. 벌레인데 꽁꽁을 기어하는 한 길이가 한 1mm밖에 안 돼요, 그죠? 꽁꽁한 구덩이같이 생겼어. 예, 근데 그걸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C 엘레강스를 가지고 이제 요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뷰타젠을 넣어가지고 유전자를 하나씩 고장될 수가 있죠. 그죠? 돌연변이를 시킬 수 있어요, 유전자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시켜가지고, 요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누가 더 오래 사나를 피노타입을 하는 거야. 그죠? 이거 이제 오래 사는 유전자를 우리가 롱제버티 G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 그죠? 누가 오래 사나를 보는 거야. 어떤 이제 유전자를 돌연변이, 이 돌연변이는 인액티베이션 된 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된 폼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C 엘레강스에다가 뮤타젠을 집어넣어서 돌연변이 유발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유전자만 돌연변이가 될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새끼들에서, 그죠?
롱제버티가 얼마큼 증가한가를 보는 거야. 나 여러분들 또 다른 찬스를 줄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이 톱볼 딱 주면서, 그죠? 야, 미타젠 딱 먹인 다음에, 야, 누가 더 오래 사나, 조사해봐라. 여러분, 하고 싶어? 어때? 하고 싶어? 별로 하고 싶지 않지? 그지? 근데, 이걸 하면 노벨상에 나올 수 있잖아. 맞아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이것도 레이블 테스트가 있어. 그죠? 이것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에이포테스 필드, 그죠? 아직까지 노벨상 받았구나, 그지? 자, 그 에이포테스 필드도 그 사람은 세포의 숫자를 셌어, 세포의 숫자를. 그죠? 쓰여서 성체에서 눈날 빠질 거예요, 그죠? 현미가 들여다보면서 세포 1부터 1200까지 쉬려면은, 그죠? 힘들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없으면은, 그런 네이버가 없으면은, 좋은 과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실험을 잘하고 못하는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아주 유명한 인자가 있어요. 예, 어떤 이제 창의 연구단, 내가 창의 연구단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수였잖아요. 그죠? 창의 연구단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DNA 신테시스에 관련, 뭐 DNA 폴리머즈에 관련된 새로운 이제 그 효소로 이제 퓨리파이를 했는데, 어떤 포닥이, 그분이 좀 이제 그 포닥이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꼭 토요일 일요일 집에 가야 돼. 근데 이제 그 퓨리파이를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퓨리파이를 하다가 중간에 토요일날 딱 멈추고, 그죠? 멈추고 갔다 와서 월요일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퓨리파이를 6개월 동안 못해. 그러면 PI점은 어떻게 했어요? PI는 이제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 지도기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믿겠지. 잘려야 돼. 왜냐면 돈도 많이 주니까, 그지? 잘려야 돼. 딱 자르고 만나면 다음 포닥이 왔는데, 그분은 정확하게 열흘 만에 그거를 퓨리파이 했어요. 차이가 어디 있냐? 중간에 쉽게 차이인 거야. 왜냐면 단백질의 액티버티는 시간에 따라서 더 툭툭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올렸다 보겠다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포커싱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내야 돼. 밤새가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되게 실험을 못하는 애들은 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예, 실험을 이제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그냥 거기서 신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애인도 만나고, 컴퓨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연애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실험이 잘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실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전자를 딱 찾아보니까 굉장히 의외의 유전자들이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이미 대부분 유전자들이에요. I, G, F, 리세터. 에? 왜 갑자기 IGF 리세터가 나오지? 희한하죠? 그 밑에, 예를 들면은, 그 밑에, I, R, S. 우리 배웠어, 이게. 그죠? IRS. 그죠? 이런 거 배운 거야, 다.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토로도 배웠어, 토로. 그 밑에 이제, 토로라는 유전자도 뭐 있고, 그 다음에, AKT 밑에 있는 또 뭐가 있냐면, 폭스라는 유전자가 있어. 이게, 요 유전자들은 전부 다, 이게 뭐에 관계되는 거냐면은, 인슐린 신호 전달과, 혹은 IGF 신호 전달에 관계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거나, 돌연변이가 되면은 더 오래 살아요. 자, 우리가 CL, F콤마선 중에서 아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가 안 들어가 있어. 편견이 안 들어가 있어.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지금 내가 한다고, 고장에서 고장나는 게 아니라, 미타젠 씌고 해놓고, 그래가지고, 오래 사는 놈을 체크를 한 다음에, 보니까 이 유전자들을 다 추적을 해보니까 뭐라고? 보통 IGF 혹은 인슐린 신호 전달에 관계되는 유전자들이 돌연변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작어. 사이즈가 작어. 왜냐하면 인슐린 신호 전달에 고장 나면은 IGF, 여러분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IGF 시그널을 한번 잠깐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은, 그죠? 뇌하수체 전혀, 우리가 이제 배워요. 뇌하수체, PT3 그죠? 뇌하수체에서 뭐가 나오지? 그로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죠? 그로스 호르몬이 나와서, 요 그로스 호르몬이 혈관을 타서, 어디로 가지? 리버로 가죠. 리버로. 그러면 리버셀에서는
리버 셀에서는 IGF를 방출을 해요. IGF. 그러면 IGF는 각종 장기에 가지고, 그죠? 우리가 마이토제네시스, 우리가 뭐죠? 우리가 셀 디비전을 시키고, 셀 디비전은 이제 많이 되는 세포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 우리가 숫자가 커진다는 거는 세포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요거는 크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여러분이 몸집이 큰 사람이 세포의 크기가 증가한 게 아니야. 세포의 숫자가 증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로트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이덴티즘이 생기죠. 거인증. 최영만 선수가 거인증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거인증. 그죠? 우리가 이제 거인증은 이제 몇 가지 이제 피노타입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턱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발이 뭉툭해지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최영만 선수가 턱이 약간 뭉툭한. 그죠? 뭐 하여간 거인증의 증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런 호르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당연히 몸집 사이즈가 작아지죠. 그럼 뭐가 생기지? 난쟁이증이 생기죠. 도르피즘, 그죠? 우리가 이제 도르피즘.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자이겐티스나 도르피즘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IGF는 이제 세포에서 어떻게 이제 작용하느냐? 이거 이제 세포의 타겟셀이야.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IGF는 그죠? IGF 리셉터하고 만나서 그 밑에 IRS1을 액티베이션 시켜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개로 이제 가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라프 메카니즘을 통해 가지고 가는 패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IRS1은 우리가 PI3 카이네즈, 그러니까 포스파티드 이나스트에다가 세 번째 위치에, 이나스트의 세 번째 위치에다가 포스파티드를 붙이는 놈이에요. PI3 카이네즈를 액티베이트 시키면은 요게 이제 P3가 만들어지죠. P2에서 P3가 만들어지죠.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자, 그래서 요 PI3 카이네즈를 통해서 우리가 AKT라는 효소, 이거 배웠어요, 그죠? AKT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AKT라는 효소는 이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GSK, 글라이코젠 3, 이 AKT는 글라이코젠 신테이스 카이네즈라는 효소를 억제를 시켜요. 요거 난 다음에, 요거는 가지 맙시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토라고 하는 M,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M 토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리고 요게 이제 요소에서 프로틴 신테시스가 증가를 해요. 요거는 이제 셀 디비전. 그 다음에 요 AKT는 폭소라는 유전자를, 그러니까 폭소라는 단백질을 불활성화시켜요. 폭소라는 단백질을 불활성화시키는데, 신기하게도 이 폭소의 밑에 이거는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폭소라는 건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뭐라는 거냐면 폭소가 액티베이션한 카탈레이즈라든지 우리가 SOD 그러니까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배웠어요. 그죠? 슈퍼 디스뮤테이즈의 활성이 증가해요. 이게 이제 양이 증가해요. 이게 메시지하는 양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에 의해 가지고 ROS의 양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패트에는 잘 알려져 있어요. 자, 요 패트에는 세포 생물학자들이, 세포 신호 전달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CLMS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지? 이게 도련변이 가는데, 오래 사네? 몸집이 작네? 그치? 몸집이 작고 오래 사네? 이게 도련변이가 됐는데? 오래 사네? 몸집이 작네? 그죠? 또, 여기 보니까, 요 가장 중요한 놈이고, 요거.
폭소가 돌연변이가 되는데 오래 사네. 이게 뭐냐면 사이즈와 그러니까 IGF 시그널링이 롱제버티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드로소플라에서도 IGF 리셉터를 넉아웃 시킬 수가 있죠. 넉아웃 시키면은 작아서 일본 말로 그게 치에코라고 그래요. 난쟁이라는 뜻인데 치에코가. 그래서 치에코 뮤턴트라고 그래. 작어. 오래 살아요. 그죠?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C 엘레강스만이 아니고 휴먼에서 마우스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씩 뮤턴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돌연변을 만들 수가 있겠지. IGF 리셉터의 돌연변이, 그죠? IS1의 돌연변이, 이렇게 폭스의 돌연변이, 그죠? 넉아웃 같은 거 시킨다는 얘기예요. 넉아웃, 넉김, 그죠? 혹은 트랜스진 마우스를 둥둥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폐부에 강제되는 놈들이 롱제버티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내가 이제 자이겐티스를 본 사람들 빨리 죽어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빠른 나이에 죽게 돼요. 덜피스를 본 사람 오래 살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센트레니안 백세인들 있잖아요. 인간들의 백세인. 예를 들면 마우스 데이터를 보면요. 마우스의 넉아웃 데이터를 보면은 요거 IGF 리셉터 없애버리면 오래 살고, 엠토로 없애버리면 오래 살고, 폭소를 돌연변시켜요. 폭소를 돌연변이 그러니까 겨우서 활성화시키는, 그죠? 활성화시키는 폭소를 액티베이트시키면 오래 살아요. 왜? 특히 폭소는 굉장히 중요한 오래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놈인데, 인간한테도 백세인의 돌연변을 보면요, 폭소가 돌연변이가 되는 걸 확인했어요. 폭소가. IGF 리셉터가 돌연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GF 리셉터가 돌연변이 되면 IGF 시그널이 제대로 안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백세인에서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IGF 신호가 잘 안 가니까 사이즈가 크게서 작겠어. 사이즈가 작죠. 왜 작지? IGF 신호가 안 가면은 셀 디비전 숫자가 작잖아. 그죠? 셀 디비전만 작은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프로틴 시스템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작아지면 셀 사이즈가 또 작아져요. 그러니까 셀 사이즈도 작고 셀 수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집이 사이즈가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집이 크고 작은 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IGF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큰 개부터 작은 개까지 쭉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개들을 우리가 IGF의 양을 재면은 큰 개는 IGF 양이 많고 작은 개는 IGF 양이 적어요. 한참 성장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결국은 몸집은 결국 그것도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IGF의 결정이 되는 당연한 결과예요. 이건 데이터들이 속속들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마지막이 뭐지? RS가 떨어지네? 어떻게 떨어지죠? 캐탈레이스하고 SOD를 폭스와 과람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GF가 많아져.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요거는 플러스야. 항상 그죠? 포지티브예요. 요거는 뭐지? 네거티브지. 그러면 포지티브 곱하기 네거티브 하면 네거티브지. 그지? 포지티브 곱하기 네거티브는 뭐지? 네거티브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면은, 요거 네거티브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IGF 신호가 오게 되면은 RS가 많아져, 적어져. RS가 많아지지. 그죠? 자, 드디어 이 데이터를 듣다 보니까 첫 번째 고리가 지금 연결되기 시작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캐탈리즈를 오버베스를 시키면은 노화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고리가 폭스라는 유전자를 통해서 트랜스퍼팅 폭스라는 유전자를 통해서 이 고리가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우리가 결국 뭐냐면은
오래 살려면은 IGF, 자, 요 IGF 리셉터하고 ECM 리셉터는 같이 작용해요. 서로. 그러니까 IGF는 인슐린 리셉터도 작용할 수 있고, IGF 리셉터도 작용할 수 있고, IGF는 인슐린에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GF 혹은 인슐린이 우리의 노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패드에는 지금 100% 맞는 것 같아요. 이 패드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예를 들면은 이거는 내가 또 여기에 이제 이거 내가 잠깐 칠게요. 잠깐 치고 여기에 보면은 이 mTOR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가 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쓰고 있는 약이야. 엔타이 캔서 드럭으로 쓰고 있는 약이에요. 이 약은 라파마이신이라는 약이에요. 요거 마이신은 엔타이 바이러스라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알죠? 마이신, 그죠? 요거는 항생제라는 뜻이고, 라파라는 뜻은 어디서 냐면은 여러분이 그 거대 석상에 있는 하와이 근처에 남태평양의 거대 석상에 있는 섬 기억하죠? 라파누이라는 섬 있죠? 기억나요? 라파누이, 그죠? 그 라파누이라는 섬에서 나온 소일, 그죠? 그 라파누이라는 섬이 있는데, 라파누이에서 나온 그 토양에서 추출된, 그죠? 이게 곰팡이인가? 곰팡이, 그죠? 그 곰팡이에서 존재하는 항생제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항생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면역 반응을 억제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오르간 트랜스플란테이션, 뭐라고 그러지? 오르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할 때 면역 거부 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라파마이신을 써왔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캔서도 우리가 IGF 신호단에 쭉 오게 되면 여기 프로티스가 되고, 결국 이제 성장이 되니까, 요거 캔서에서도 이게 이제 AT가, 전부 다 이게 온코진들이거든요, 이게 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를 죽이면 캔서를 죽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엔타이 캔서 드럭으로 사용했던 거야. 예, 이미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라파마이신을 먹고, 그죠? 우리가 이게 써왔던 거야. 근데 최근에 라파마이신을 먹인 생쥐가 더 오래 사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작년 재작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 mTOR를 억제시키면서 스트레스가 연결되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라파 이거는 이제 M은 TOR은 그죠?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파마이신이 먼저 개발이 돼가지고 항생제 혹은 항암제로 사용되다가 그 단백질 타겟을 모르고 있다가 그 타겟 이름을 그냥 이름 붙인 거야. 그 단백질 이름은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죠. 단백질 그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했죠. 그런 다음에 그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에 그죠? 우리가 리스트에서 발견했으면 이거는 맘말리안, 그죠?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맘말리안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 그죠? 그래서 mTOR가 굉장히 노화에 중요한 또 고리가 된다는 것이 작년에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예. 자, 오늘의 강의는 ROS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ROS. 만든 것 같아. 헤이플레이 립니까? 테너미아 쇼팅이. 맞는 것 같아요. 노벨상 받았어요, 이미. 그 다음에 제닉스 연구를 통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바디 사이즈가 작으면 롱제버티가 증가하는 거. 그걸 뭘로 설명한다? IGF 시그널링으로 설명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화의 신비를 하나씩 다 풀고 있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이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적게 먹으면 오래 사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